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즐기고 돌아온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핫 키워드 이란, 대학 매수, 기업 실적, 천연가스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간밤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전부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을 때렸습니다. 수백 발, 180여 발 이렇게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주시죠.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의 공식 발표는 180여 발의 미사일이 이란으로부터 발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본토에 떨어졌으나 대부분 요격을 했고 일부는 중남부 지역에 떨어졌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즉시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보복 의지를 천명한 뒤에 이 이란의 외무장관,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가만히만 있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 저번하고 똑같네요.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만 되면 약속 대련으로 끝날 것처럼 같지만 지금 맥락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국제 유가도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재공격이 두려워가지고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간밤에 국제 유가가 뭐 장중에는 5% 맞습니다. 넘게 뛰기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이런 내용, 그런 불안이 나오는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내부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도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의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헤즈볼라 사살 이후에요. 그 헤즈볼라의 1인자를 제거한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도가 사실 낮은 수준이었는데 43%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전의 지지도는 35% 수준을 밑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대한 공격이 적어도 이스라엘의 내부 결속이라든가 총리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짐작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미국 증시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월가에서는 이 다음 시나리오 어떻게 보느냐면 국제 유가가 오른 이유가 사실 여기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타격할 지점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의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예상이 되느냐? 월가에서는 이란이 생산하게 되는 이 석유 시설이 타격받게 되면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의 생산량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 유가가 뛰는 모습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엔 무엇을 하게 될지 여기도 아직 불확실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과는 다르게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고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이란은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수요가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석유인데 그중에 100만 배럴 정도의 생산 차질이 생기면은 1%의 차질이 생깁니다. 예, 적지 않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이란이 대표적인 오페크 회원국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산유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미국이 조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제를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두 번째 이슈, 고려 아연.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공개 매수 마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10월 끝나겠죠. 4일입니다. 네. MBK의 이제 M&A, 뭐 적대적이든 아니든 M&A를 하려는 시도가 이번 주에 결론이 날 텐데 대학 매수 카드를 최윤범 회장 측이 꺼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영풍 정밀을 향해서.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영풍 정밀뿐만 아니라 이 경영권 분쟁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고려아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의 지분 390만여 주를 주당 3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풍과 MBK가 꺼냈던 공개 매수가는 2만 5천 원이었으니까 여기에 5천 원을 더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주가 상승률로 치면은 더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고려아연이 아니라 영풍정밀을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키는 영풍 정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도 고려아연 역시도 지금 주가 상승들의 동력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달을 드려야겠는데 어쨌든 영풍정밀 경영권만 최윤범 회장이 지켜낸다면 영풍정밀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1.8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2배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3.7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에는 당연히 상승 동력이 되겠죠. 네, 오늘 영풍 정밀 대항 공개 매수 고려아연 측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윤범 회장 측입니다. 네. 지금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꺼냈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당연히 상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 카드를 지금 꺼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예, 뭔가 지금 이사회도 열리고 뭐 그러죠, 오늘? 오늘 오전 9시에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공개가 오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 지금 시장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거는 영풍 정밀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자사주 공개 매입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주가가 조금 뛸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영풍 측이 낸 건데 이 자사주를 고려아연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 이게 아마 오늘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기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온다면 오늘 아마 장중 공시에 고려아연 쪽에서 우리는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월 4일 이후에는 아마 75만 원 이상의 추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 자사주 공개 매수가 발표가 된다면 이거 한국 자본시장에 처음 있는 일인데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비싼 가격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배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일단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이제 되돌림이 있을 경우에는 자사주를 비싼 가격에 산 거기 때문에 배임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려아연은 이전에 지금 영풍이 신청했던 가처분 과정에서 우리는 자사주를 사게 되면 전량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기업과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주식 교환을 해가지고 우호직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배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잡음들을 피할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배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MBK하고 영풍 측에 이제 그 지분 공개 매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사주를 우리가 매입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주가 조작의 가능성, 나중에 이제 소송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들로 드린 건데 잡음이 사실 경영권 분쟁에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법정 분쟁도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 투자자분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우리 상장 기업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글로벌 대표적인 지수들 중에서 거의 뭐 사실상 꼴찌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더 빠졌는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도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10월의 첫 거래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앞서서 3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가요. 한 달 전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사의 200여 개, 250개사 정도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이 실적들 전망치를 추적을 하는데 한 달 전에 이들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분기 실적이 한 72조 조금 넘을 것으로 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70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조 정도 덜 벌 것이다. 원래 전망치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디 때문이냐? 일단은 삼성전자 때문으로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증권사에서 한 달 만에 2.4조 원 넘게 급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상장사 250개 곳 가운데 한 30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가 한 달 사이에 5% 넘게 내려갔습니다. 돈을 좀 못 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할 가능성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대장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적어도 10월 한 달 이번 달 코스피 지수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증권사들은 예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실적을 선반영을 하죠. 특히 올해도 세수 펑크, 작년에도 세수 펑크인데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내년에도 조금 세수 측면에서도 조금 불안합니다. 어쨌든 예, 힘을 좀 내주시고요. 네 번째, 천연가스 값 막 뛴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뉴욕 거래소에서는 100만 BTU당 한 2.9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를 것 같다는 분석들이 지금 월가에서도 나오고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연가스는 유가 때문에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오르고 있는 것은 겨울에 난방 수요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시장의 이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라니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니냐라는 거는 엘니뇨가 조금 더 익숙하겠지만 엘니뇨와 반대 개념으로 이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이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 라니냐가 생기게 되면 정확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겨울이 우리나라 북반구 특히나 북미와 한국은 굉장히 추울 수 있다. 이게 2021년, 2022년에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천연가스와 농산물 선물 그러니까 관련 주식을 보기 전에 이 백데이터가 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작황이 안 좋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천연가스 선물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BTU당 미국에서 한 천연가스가 3달러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 연말까지 6달러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니냐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올겨울에 국내에 혹한이 있을 가능성 그렇게 되면 난방 수요가 오르게 되고 관련주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당연하게 뭐 가스 관련주들이 유가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성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단순하게 가스 오른다고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동나비엔과 같은 이 난방 관련 주식들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9월 초에 거래량들 봐도 조금씩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난방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4분기에 미리 조금 짐작해 보시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라든지 관련 종목의 주가가 선반영을 이미 했느냐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더 갈 수 부분이었습니다. 있다라고 항상 월가에서라든지 증권가에서 보지만 이것조차도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우리 예상하고는 항상 거꾸로 가니까요.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같이는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